안녕하세요. 이제 사회 시간 3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수업, 3차시 수업은요,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는 방법. 선생님이 두 번 얘기했죠. 그 이유는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 단어 한번 볼까요? 네, 딱 두 개예요. 오늘은 사회 공동의, 미안해요. 사회 공동의 문제, 그리고 참여 방법. 요거, 사회 공동의 문제, 참여. 요것만 외워주면 돼요. 사실 이게 낯선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종 쓰는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쉽지가 쉬울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공동의 문제, 참여. 요거 두 개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고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1, 2차시는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희생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었죠. 그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4.19 혁명 1차시 때 했죠. 그리고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요거는 2차시 때 했고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이라도 외우시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외워주길 바래요. 요거 순서도 있다 그랬죠. 4.19 혁명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그 다음,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선생님 팁을 하나 줬어요. 그죠? 4, 5, 6, 그쵸? 4, 5, 6, 요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 우리, 선배들이 민주화운동을 할 때 굉장히 좀 이걸 의식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외우기 쉽게 4.19 먼저,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 6월 민주항쟁을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 민주화운동을 순서대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차시 수업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사회 공동의 문제 핵심 단어라고 얘기했죠. 이 핵심 단어인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공동의 문제란 뭘까? 이게 뭘까? 우리가 사실 사회라는 말도 종종 쓰고 공동이란 말도 종종 쓰고 문제란 말은 엄청 많이 쓰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별로 따로 보면 많이 쓰는 거라서 개념이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막상 합쳐보니까 사회 공동의 문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는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잠시 스탑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 수업이든 간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어떤 수업이든 간에 자기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참 여러분들의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잠시 멈추고 사회 공동의 문제가 무슨 뜻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생각해 보셨으면 선생님이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사회 공동의 문제의 반대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 반대말인 개인의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사회 공동의 문제, 반대말인 개인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죠? 짜장면과 짬뽕. 짜장면과 짬뽕이 있어요. 아, 이거 두 개 뭘 먹을까?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걸 뭘 선택을 하든 사회의 영향이 큰가요?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짜장면만 있고 짬뽕은 모두 사라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짜장면을 고르든 짬뽕을 고르든 우리 사회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 점심에 문제가 되죠. 그죠? 내가 점심에 뭐 먹을까? 짜장면을 선택했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닌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바로 이런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선택할지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어요?
짜장면? 초등학생이니까 대부분 짜장면을 선택할 건가요? 선생님은 짬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개인의 문제다.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 이걸 개인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개인의 문제의 반대가 사회 공동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이니까 사회 공동의 문제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정도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회 공동의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환경오염, 환경오염, 뭐 쓰레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선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요거는 또 예전에는 요 경북도청인데요. 얘가요. 경북도청인데 얘가 예전에는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었대요. 근데 이게 대구에 경북도청이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경북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어디로 가지 하면서 사람들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문제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서로 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경북도청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공동의 문제예요. 아까 개인의 문제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 그랬죠?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의 문제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사회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공동의 문제라고 해요. 자, 환경오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우리도 환경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니까 이건 사회 공동의 문제 맞습니다. 대통령.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이 변화될 거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사회 공동의 문제 맞습니다. 경북도청, 이거는 경북의 문제 아닌가요? 경북도 사회잖아요. 경북도 사회죠. 그래서 경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 공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회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될 수도 있어요. 지역 사회, 국가 사회, 세계, 그것도 사회죠. 이 범위를 뭘로 하든지 간에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우리는 사회 공동의 문제라고 해요. 자, 환경오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대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국가에 영향을 주죠. 경북도청, 경북이라는 지역에 영향을 주죠. 지역도 사회고 국가도 사회고 세계도 사회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모두 사회 공동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 공동의 문제는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바로 사회 공동의 문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6월 민주항쟁 기억하시죠? 6월 민주항쟁까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쳤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사회 문제는, 사회 공동의 문제는 어떻게 주로 해결을 해갔을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 대규모 집회를 많이 했어요. 보세요. 4.19 혁명도 어쨌든 시위잖아요. 시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이거를 시위 외 다른 말로 집회라고 해요. 집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대규모 집회라고 하거든요. 4.19 혁명도 결국엔 집회 아닙니까? 대규모 집회죠. 5.18 민주화 운동도 대규모 집회였어요. 6월 민주항쟁도 대규모 집회죠. 이렇게 그 당시 6월 민주항쟁 이전의 사회 공동의 문제는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로 많이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규모 집회의 예로 뭐가 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들 대규모 집회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그것에 대해서 배운 것이 우리가 1, 2차 시대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6월 민주항쟁이 지나면서 굉장히 민주화가 되어갔죠. 6.29 선언, 6.29 민주화 선언 기억하시죠? 그거 이후에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 나갔어요. 그 이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사회 공동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냐? 대규모 집회 합니다. 이것도 안 하진 않아요. 합니다. 그런데도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참여 방법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양한 또 다른 참여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대규모 집회도 있지만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참여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참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촛불 집회. 촛불 집회. 혹시 여러분도 참여했었나요? 예전에 촛불 집회라고 전국적으로 퍼졌었잖아요. 이런 촛불 집회 잘 생각해보면 이거 대규모 집회 맞죠? 촛불 집회는 대규모 집회예요. 이 대규모 집회, 6월 민주항쟁 이후에도 대규모 집회는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촛불 집회를 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처럼 대규모 집회가 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면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대규모 집회도 있지만 다양한 참여 방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규모 집회 말고 어떤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캠페인이 있어요. 캠페인 요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현수막도 만들고 피켓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시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한 이런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캠페인은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한 활동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캠페인도 바로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적정운동 이런 거 보니까 환경 관련된 생각을 밝히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서명운동도 있어요. 서명운동.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에 찬성하면 서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서명운동도 역시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이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에 찬성하세요. 찬성하시면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서명을 받는 이런 활동들을 서명운동이라고 해요. 서명운동. 이것도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생겨난 다양한 참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1인 시위. 1인 시위. 1인 시위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역시 어떤 사회 공동의 문제입니다. 역시 사회 공동의 문제.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 있다. 라고 또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관련된 내용을 담은 피켓 같은 것을 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이에요. 캠페인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캠페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반면 이 1인 시위는 혼자서 하는 그런 시위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차량 이부제를 전면 시행해라. 미세먼지라는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결책이 있으니 이거 빨리 해라. 라고 시위를 하는데 여러 명이서 하는 대규모 집회 혹은 여러 명이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캠페인과 다르게 한 명이서 하는 거다. 이것도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SNS에 의견 올리기가 있어요. SNS. 여러분들도 사실 SNS 종종 쓰나요? 우리 페이스북도 요즘에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되게 많죠, 그죠? 그런데 또 우리 청와대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명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SNS라고 통칭하는데 이 SNS에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도 있죠. 이런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나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이러한 자신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면 그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SNS에 의견 올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또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 또 몇 가지 더 볼게요. 투표와 선거.
요거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투표 선거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요거 차이점 알고 있나요? 투표와 선거. 차이점. 사실 투표와 선거 막 섞여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섞여서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명확히 따지자면 선거는 사람을 뽑는 거고요. 투표는 의견을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뽑을 때도 투표함에 선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섞여 쓰는데 원래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투표입니다. 이런 의견에 난 찬성해. 이런 것이 투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섞여 쓰고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투표와 선거 이것도 역시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밝히는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대통령 선거도 사회 공동의 문제라고 했죠. 이때는 선거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에 우리 경북도청을 옮겨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의사를 묻는다면 투표가 또 될 수 있겠죠. 자, 공청회 참석도 있습니다. 공청회는 어떤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혹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어요. 시민 여러분 이러한 개발 관련된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들으러 오세요 라고 하는 이런 회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참석해서 이런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군. 하지만 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사회 공동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정당 활동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당이 참 많죠. 민주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도 있고요. 정의당이라는 당도 있고요. 국민의당이라는 당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한 3, 4개 정도 되지만 그 외에도 많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당에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역시 사회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은 환경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나도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라서 지금 가입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생각을 품고 있다가 어른이 돼서 가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활동도 역시 사회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있어요. 이건 정당과는 좀 다른데 어떤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한 해결책을 실천하는 이런 단체들이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요거는 시민단체는 뭔가의 이익을 바란다기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바란다기보다는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단체죠. 자발적인 시민들의 단체라고 해서 시민단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죠. 요거는 그린피스라는 시민단체인 것 같은데요. 이 그린피스는 대부분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만약 환경이나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당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 역시도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참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커서 이제 사회 공동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방법으로 참여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6월 민주 항쟁을 기점으로 예전에는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처럼 대규모 집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 공동의 문제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독재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독재 정권 물러나라, 독재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집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시위라고 불리는 것, 이것을 대규모 집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처럼 대규모 집회가 많았다. 그런데 이후에는 대규모 집회도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촛불 집회 같은 건 대규모 집회죠. 이런 대규모 집회는 그대로 있지만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의 참여 방법들이 생겨났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6월 민주항쟁 이전에 대규모 집회 그리고 오늘날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수많은 참여 방법 모두 시민들의 참여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대규모 집회도 결국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1인 시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정당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투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 정치는 결국에 사회 공동의 문제는 결국에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사회 공동의 문제. 이거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사회, 지역사회든 국가든 아니면 세계든 간에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 참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회 공동의 문제와 참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사회 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재. 여러분들이 당연히 먼저 풀고 선생님을 맞이했겠죠? 사회 교재 1번 문제 바로 빨리 갈게요. 환경 문제나 대통령 선거, 지역 시설 유치와 같이 사회나 국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하냐? 이거 선생님이 많이 언급했죠? 예, 사회 공동의 문제입니다. 자, 2번.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죠. 참여가 필요한데, 요 문제에서 선생님이 벌써 답을 얘기해봤네요.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벌써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참여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참여라고 해도 되고요. 참여,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다양한 참여, 이 다양한 참여들 중에서 예를 하나만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면 되겠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답에서는 선생님이 따로 적진 않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대규모 집회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당 활동도 되고, 캠페인 활동도 되고, 투표도 되고, 그 다음에 서명운동도 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되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SNS에 의견을 올리기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6월 민주 항쟁 전후에 어떻게 변했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가 중심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가 중심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후에는 중심이랄 것도 없죠.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가 중심되게 있고 뭐 있다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면 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대규모 집회가 주로 되어 있었다면 이후에는 대규모 집회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까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사회 공동의 문제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 요거는 머릿속에 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차시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4차시 때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